지금 이건 거의 금요일 날 뉴스예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인플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소비 심리는 악화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페드 위원들은 나와서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떻다.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그 뉴스로 가서 뉴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지난주 거를 리뷰를 한번 해보면서 도대체가 이제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런 상황인데 여기서 주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 전일날 여기서 보시면은 원데이 빅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이 그냥 빅스예요. 그러면은 원데이 빅스가 계속 밑에 있다가 CPI 발표 날은 원데이 빅스가 더 올라갔다가 발표 끝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흔들리고 나면은 바로 다시 내려와서 원데이 빅스가 빅스 아래에서 또 거래가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 중간쯤 여기 저점 찍었을 때쯤 해서 통과를 한번 해서 원데이 빅스가 더 올라갔다가 다시 끝나면서 내려와서 끝났어요. 그래서 원데이 빅스가 나름 그 하루짜리 원데이 빅스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원데이 빅스는 하루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16%면은 내일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종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때는 16 이하면은 이제 16 이상이면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16 이상, 그러니까 내일 1% 이상 많이 변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16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으로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수요일 CPI 나온 날이고요. CPI 나온 날 이제 난리를 쳤죠. 위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근데 이게 CPI 발표 자체는 실제로 MM으로 0.4 나오고 코어도 뭐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큰 이슈보다는 오히려 뭐 나름 잘 나왔다. 인플레이션 없는 걸로 나왔다. 그 4%대 연으로도 이제 4%대 보이고 그러면서 금리가 이렇게 빠졌죠. 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덜한가 봐. 그러면서 금리 빠지고 금리 빠지는 와중에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도 빠져요. 그죠? 달러도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쭉 뒤로 가면서는 이제 부채한도 이제 증액 협상 우려되면서 다시 쭉 내려간 거죠. 그랬는데 여기 중간쯤에 닉 티미러스 기자가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쓴 기사를 썼대요. 그래서 그 기사가 여기서 나오는 시점이고 그때부터 다시 리바운드에서 끝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로 CPI 나온 날 끝냈어요. 그리고 이날 또 이 올라가는 거에 이거 말고도 실제로 구글 바드 발표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구글이 엄청 강세였어요. 한 주 내내. 그래서 한 주 주식만으로 보면은 구글 강세, 디즈니 약세가 눈에 제일 띈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픈해서는 팩웨스트 예금 9.5% 감소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분위기 싸해졌죠. 이렇게 밑으로.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리세션 우려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녹색 엄청 달러가 빨리 강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금리는 또 내렸어요. 보통은 달러 강세되면서는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향 갔다가 방향이 달라졌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 주가는 빠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죠. 이런 시점들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침체 우려에 대한 이슈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 빠지고 그리고 달러가 이제 금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달러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달러 채권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고 그러면서 달러는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리세션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이 낫다라는 걸 반영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원점으로 돌아와서는 패거스티 결국 지방은행 이제 우려가 아직 안 마무리가 된 거고 그러면 지방은행 우려는 또 상업용 부동산 이슈랑 또 연결되고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보시면은 뭐 올라갔다 내려가긴 했지만 반등 쫙 했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 더 많이 올라가고 러셀도 올라가고 근데 오히려 금융주 저희 전 그 기술주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시작하면서는 상대적으로는 덜 오르는 모습은 보였었어요. 이 스케일 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장기 인플레 이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들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 계속 매파적 발언하고 매파적 발언하다 보니까 금리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는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57.7로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니까 주가 밀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코멘트 매파적 발언 계속 일어났고 장기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그러니까 금리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술주부터 다 내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지금 달러 보시면은 강세죠. 달러는 또 강세고.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중간에 2번 있는 이제 목요일 날 날짜만 방향이 반대이지 실제로 금리가 올라갈 때 달러가 강세가 되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할 때 달러가 약세가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만 달라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어떤 something happen 하는 진짜 뭐 그러니까 침체나 이거 관련돼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 다음에 금리는 오히려 미국 금리는 의외로 반대로 더 내려가고 침체니까 오히려 더 내려가고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가는 또 빠지겠네. 이 모양이 지금 이제 침체를 반영할 때의 전체 움직임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달러랑 이런 외환시장 쪽 가서 보시면은 원화가 제일 워스트 퍼포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게 원화가 갑자기 이쪽으로 따라다닐까? 이 부분이 조금 물음표에서 이것저것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뭔가 원달러의 이슈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그냥 그야말로 진짜 뇌피셜로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22 총재가 금리 인상 지속할 거란 발언했고 영국이 지난주에 25bp 인상 그대로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유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미국 25p 한 거에 맞춰서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세가 됐어야 되는데 목요일서부터 이상하게 전반적으로 다 흘러요. 보시면은. 예. 다 흐르죠. 이렇게 보시면 쭉쭉쭉 달러가 밑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호주 달러도 약세, 그 다음에 유로도 약세, 원화도 약세. 그나마 옌 같은 경우가 그나마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옌이 강한 부분은 YCC랑 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약간 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움직임만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계속 나오면서 약세를 가다가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우려 있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고 그래서 쭉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빨간색이 지금 그 유가인데 유가 보시면은 많이 급락을 하죠. 그래서 결국 뭐 한 1.72% 급락했고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 4.27% 하락했어요. 네. 그 다음에 밀 3.8%. 밀은 이제 제가 요즘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도 밀같이 그런 종목들도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추가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움직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계속 급변동들을 하는데 금요일 날 종가 부분에서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왜 뛰었는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어,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시건대 장기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밑달러화 강세되고 그리고 침체 우려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유가는 또 하락하고 유가 구리 하락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다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하는 왜?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수급이 뭔가 그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원 달러는 글로벌리 뭔가 패가 좀 까인 느낌? 너네들 못 그러니까 뭐 원 달러 방어 못할 것 같은데 아니면 원 달러 매도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이제 오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시면 환율이 다 달러 강세 쪽으로 돌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여기 오히려 지금 글로벌 달러 인덱스에 맞춰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옌이나 원래는 저희 나라 이거 옌이랑 쪽에 오히려 더 붙어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차이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생긴 거죠. 이때랑 이때랑.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화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이랑 뭔가 우리나라 투자해놓은 상업용 부동산들 포워드 관련해서 해지했던 물량들이 롤오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망가진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포워드 커버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롤오버를. 그래서 실제로 달러 를 갖다가 매도하는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매도하는 포워드가 없는 거죠. 그냥 돈이 다 이제 평가 손이 나가지고 더 이상 해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 매도가 안 나오니까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는 원화 대비 그 물량이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진짜로 맞는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들 대형 금융기관 또는 연기금들이 투자한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들을 해지한 수요들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커버가 안 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쪽을 한쪽으로 밀고 있어서
그게 이제 끝나가는 한 6월 달쯤 되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잘못하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깐 잠깐 보고 갈까요? 음, 네, 내재 변동성 관련해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은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는 그냥 단순하게 16이면 1%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루트 250이 한 게 16에 가까워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니까 하루짜리 변동성이 16이다. 연율화 시킨 거니까 그러면은 내일 하루 동안에 1% 움직이는 거를 예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달짜리 같은 경우도 한 달 내내 평균이 16이라면 빅스가 16이라면 S&P가 한 달 내내 평균적으로 1%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작은가요? 잠시만요. 소리는 이 정도면 커졌나요, 이제? 네. 그리고 어, 천연가스 시추량 감소하는 소식이 나왔었나요? 그 커머디티들은 실질적으로 생산이랑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선물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금융시장 쪽에 더 포커스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행복님, 나스닥은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추세 추종자이신 듯 하고요. 예, 저도 일단은 추세 추종에 가깝죠. 예, 그리고 1, 2회 하는 트레이더라면 당일 고점에서 매도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저 되게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잠깐 그 홀릭스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 테이바 생각에선 계속 추세 추종이라 그러면서 있는데 롱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엑시트를 했어요. 조금 빠지면 사야지 그로 팔았는데 못 사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질 매매하는 거랑 저렇게 페이퍼 트레이딩 하는 거랑은 역시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이제 저점인지 찾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일 고점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죠. 뭐.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이제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빅테크 종목 빼고 나면은 다 주가가 내렸다. 막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가? 그런 걸 한번 제가 체크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 한 주간을 보시면은 주간으로는 그냥 구글의 한 주였죠. 12%. 예. 그래서 구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수가 변동폭이 변했어요.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 실제로 구글이 없어서 굉장히 언더퍼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YTD로 한번 이제 보려고 그래요. YTD로 나스닥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다우존스 30이고요. 그 다음에 S&P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형주만 강세로 간 거다. 그래서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얘네 셋만 간 거다. 아마존까지, 메타까지 이렇게 간 거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죠. 뭐 그 말이. 지금 보시면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눈에 확 띄는 거. 와, 메타랑 엔비디아 한 90%가 올랐어요. 올해 YTD로. 그래서 와, 이 빅테크들의 이 선방은 정말로 눈에 확실하게 띈 사각형 제일 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올랐죠. 그래도 근데 나머지 것들이 약세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스닥 지수에서는. 왜냐하면 빨간색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꼭 초대형주만 간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많이 갔어요. 네.
근데 그에 반해 다우존스는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보시면은 연간으로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거의 0이 보합이고 나스닥은 21.9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된 요인에는 이 빅테크들이 있는 거고 다우존스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마존도 없고 얘네들이 없죠. 아무것도.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색깔로 봐도 한 반 정도는 빨갛죠. 왜냐하면 헬스케어도 약간 약세, 그 다음에 금융주 약세, 그 다음에 기름 쪽, 에너지 쪽 약세라고 붙어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코카콜라나 나이키 같은 경우 약간 보합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작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합해서 보시면은 사각형이 작을수록 빨갛다는 거를 약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사각형이 작은 것 중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반 이상 정도가 빨간색이다. 그래서 약간 소형주들이 약세를 보인 거는 맞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소형주들은 임팩트를 맞을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이제 패드 멤버들 나와가지고 줄줄줄 얘기했는데 이제 블라드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바우만 이런 분들이 다 매파적으로 얘기를 막 했죠. 월러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더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 같은 경우도 63 예상이었는데 57이니까 굉장히 소비 센티먼트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침체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그와 반대로 5년짜리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2 예상인데 3.2로 발표가 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쪽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월화수 쪽에서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 금리도 줄줄줄줄 내려가는 모양이 좀 있었고 달러도 어느 정도는 약세 모양들을 좀 지켜줘서 약간은 파지티브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니까 주식 쪽에선 네거티브 하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또 침체 우려가 또 있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 금리가 오르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못 잡는다는 얘기니까 또 엉키고 그러면 이거 완전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경기는 침체. 이거 최악이죠 거의. 이거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다들 숏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그거에 대한 베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나온 이런 지표가 지금 이제 딱 스태그 지표인 거죠.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경기는 나쁜.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그 시장의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PI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워낙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근데 딱 보면 잘 나왔다 못 나왔다에 대한 부분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이제 좋게 해석을 하는데 집값도 좀 내려가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야구 2달 지금 뭐 2달 지나면은 다 괜찮아진다고 얘기하는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던 0.9하고 1%대 1.2짜리가 있었던 게 없어지고 나면은 0서부터 이거 다 더해봤자 뭐 당연히 잘하면은 3%대 나오겠죠. 이거는 더하기 잘하면은 3%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지금 뭐 4.9에서 뭐 4.9 나왔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지만 4.9 나온 거가 예상이 불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두 개가 나가면은. 근데 코어 같은 경우는 다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먼스 투먼 MOM으로 월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있는데 여기는 9월까지 빠져나가야 돼요. 9월을 지나야만 안락하게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애들끼리 합산해가지고 이제 코어가 별로 그렇게 안 올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걸로만 보면, CPI를 보면. 그러면 그냥 이 기간상으로 MOM이 되게 중요하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파지티브하거나 네거티브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 대신에 이제 MOM은 잘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0.4 나온다는 얘기 곱하기 12 하면은 벌써 4.8이잖아요. 예, 이거 무섭죠. 그리고 이것도 4.8도 무섭죠. 4%대 나오면은 금리 인하 이런 거는 생각하기 되게 어렵겠죠. 네, 진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것도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했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이게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추세가 어때요? 2.9, 3, 3.2 올라가죠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는 걸로 기대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 보시면은 추세 자체가 내려가는 추세죠. 고점을 계속 내리잖아요.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변동폭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추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로 바뀌었으니까 심리는 꺾였다. 라고 보이니까 당연히 네거티브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추세상으로. 그래서 저는 지표 볼 때도 약간은 이 숫자가 막 높아졌냐 낮아졌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렇게 추세를 보는 게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페드 의원들 엄청나게 출격을 합니다. 뭐 10번 이상이에요. 12번인가 그래요. 여기 보스틱, 카시카리, 뭐 바퀴 여기 이거 스피커 붙은 거 전부 다예요. 예. 이거 메스터 그다음에 여기 보스틱 여러 번 또 해요. 여기 윌리엄스, 로간, 뭐 보스틱 엄청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파월이 장식을 하죠.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인데 우리로 따져서 토요일 날 새벽에 파월이 연설을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엄청 또 한번 흔들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매를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홈디포는 약간 그런 느낌이 하고는 조금은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소매에 가깝고 그 제일 많이 포커스에서 봤던 게 이제 타깃이랑 월맛이죠. 타깃이랑 월맛에서 이제 가이드 이제 나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부분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져서 또 리테일 세일즈도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연결돼서 소매 쪽 얼마나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지금 약간은 이제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0.7 예상하고 있는데 이 0.7에서 얼마나 리테일 세일즈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상보다 그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들은 지금 자기네들 재고는 많이 줄었다고 얘기할 것 같긴 한데 그 재고는 줄어들었고 뭐 이제 뭐 이런 코멘트들 할 때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특별한 질문은 없으시네요. 소매 기업들 실적 가이던스 네, 마이클님 말씀하신 대로 네. 코어 인플레이션 MOM 안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위에 붙어 있잖아요. 쉽게 못 내려가는 부분. 아까 전에도 이 그림에서도 봤지만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코로나 조금씩 완화되면서 나온 건데 이 러프하게 이렇게 쭉 보면 다 거의 4에 가까워. 0.4에 가까워요. 그런데 얘네들을 2%대로 내리겠다. 쉬워 보이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저는 약간은 그냥 테크니컬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를 우리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 보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뭔가의 대안을 찾을 것 같고 누군가의 또 희생양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는 약간은 보수적이지만 완전히 뭐 그냥 누구처럼 막 전체 다 포지션을 비우고 캐시 100%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리스키하고 너무 이제 나중에 포모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뭐 나중에 많이 빠지면은 물탈 정도의 현금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페드와치 보시면은 저는 이제 시장이 오버하는 느낌이라고 이제 지난주서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그 화면 그대로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지난주랑 이번 주랑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보시면은 이 끝부분만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여기 3.5가 있었는데 3.25였던 게 3.5로 한 25bp가 올라갔죠. 그리고 3%였는데 맨 끝이 끝이 3.25로 올라갔어요. 여기가 3.25예요. 네, 3.25.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확률 쪽으로 소폭으로 다 퍼센티지가 이쪽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쪽이 오히려. 그럼 이제 언제든지 다시 25p 인상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예전에 이제 9월 달까지 5.25였거든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11월에 내린다 뭐 이랬었는데 여기까지도 같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이면은. 근데 여기는 6%니까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11월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혹시 여기는 게 일로 오더라도 12월에는 뭐 그래도 한 번은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월은 잘 모르겠어요. 9월은 다들 9월 얘기 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걸 보고 근데 조금 오버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2024년도 12월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3.0 쪽에서 여기가 26, 14 이랬는데 이제 25, 15, 5.9 그래서 이쪽 뒤쪽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도 0.1% 베팅이